완전히 뉴라이트. 근데 이게 뉴라이트보다 더 심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엑스트라 뉴라이트입니다. 엑스트라 뉴라이트.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예. 그래도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좀 한계가 있겠지. 근데 뉴라이트가 너무 이념적이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뉴라이트보다 훨씬 심합니다. 완전히 엑스트라 뉴라이트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뉴라이트 하려고 문재인 정부한테 정권 교체 하자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다 환불해달라고 할 겁니다. 다 리콜 들어갈 거야 아마.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이런 식으로 거의 독재정을 계속한다면 예. 아니 이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념이에요? 아니 그게 국가 이념입니까? 우리 헌법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결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에요. 예. 그걸 이념이다. 그러면 맞죠.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편협한 이념을 이걸 국가의 이념이고 이걸 국가의 방향이다? 완전한 직무이고 월권이고 교만 아닙니까? 반헌법적입니다. 반헌법적인 게 헌법으로부터 완전한 탈선이죠. 네, 헌법으로부터 탈선. 뉴라이트 이념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역사 수정주의거든요. 그건 완전 헌법 정신에 반대되는 거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시간 격전판.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과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자, 1박 2일 워크숍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 대답을 못하세요 왜? 약간 2초간 정적이 있었는데 언론이 사실에 접근한 보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현상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 잘하자 하고 이제 일종의 단합 대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치열업을 한 거니까 치열업. 뭐 현상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예. 그 아래 깔려 있는 걱정거리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걱정이. 근데 그 워크숍에서 해결될 문제들 아니고 그 워크숍에서 뭐 얘기는 안 됐지만 아하.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이 그 국정 운영에 정말로 많은 민심이 이반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2년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민심이 떠나간 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정치하시면서도 네, 어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통렬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의원들 가슴속에는 다 있죠. 머릿속도 그 엉킨 실타래가 안 풀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거기 160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 실타래가 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은 무겁고 얼굴은 웃고. 마음 무겁고 얼굴은 웃었던. 마음은 무겁고 얼굴은 웃었던 1박 2일이었다. 근데 1박 2일이면 정말 밤새워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얼굴만 웃고 마음만 무겁게 우셨던. 이게 정기국회 워크숍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게요. 근데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상임위별로 정기국회의 입법 대책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현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제가 제가 속한 정무위만 해도 그 얘기를 하니까 한 1시간 반 지나가요.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밤새워서 뭘 하려면 한 5시간 정도 해놓고 한 2시간 정도는 정말 정기국회 대책 얘기하고 한 3시간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운명 그리고 민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총선 어떻게 할 건지 예. 좀 허리띠 풀어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짰어야 되거든요. 짰어야 됐는데. 네. 근데 그렇게 안 짠 거죠. 자유토론 시간 같은 것도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워크숍 같은 자유토론은 거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나 보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0명이 모여서 자유토론 해봐야 거기서 몇 사람이 나가서 얘기해봐야 이런 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1분씩 얘기해도 160분이네요. 그 자유토론 한 거기서 뭐 분씩. 어떤 특정한 사람이 좀 뭐 뭔가 지르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의원총회라는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이나 아니면 뭐 한 10대 명 이렇게
뭐 선수별로 모여서 한다든가 사실 워크숍이 그런 게 가능한 공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저도 몇 번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총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 거취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계속 이런 걸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아 거치 얘기 나오는 것 자체에 네. 대해서 약간 껄끄러워하는 거취 얘기 지도부. 나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 보이고. 아 그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만해라. 그러고. 그 얘기 좀 그만해라 막. 네,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분들이 상당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위축돼 있구나. 위축돼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 자신감이 없다. 아하. 저는 그래서 좀 걱정해요. 음. 우리 당 지도부가 당대표 거취를 제가 동네 가보면 윤석열 욕 한 70% 하고 30% 얘기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떡한데 뭐 가만히 있는데 뭐 방법이 없어? 이게 제가 만나본 열의 9입니다. 19분. 예. 아.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안 없는 하고 것처럼 넘어가요. 덮어가고. 그럼 민심하고 이제 따로 가는 거죠. 그 음. 민심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네, 정상 정치가 아니에요. 음. 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 거야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아하. 이 리더십이 민주당이 이 민심과 호흡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빨리 민심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대답을 준비해야 되고 그 대답 준비하려면 의원들끼리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뜻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누르는 거예요. 덮고 가요 지금. 덮고 가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하죠. 네. 용수철 계속 눌러봐야 언제까지 눌러봐야. 누릅니까? 근데 튕겨 나가요.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굉장히 낮고 뭐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평가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더 낮고 부정평가는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에 대한 지지는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실 왜곡장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영장 청구가 이제 뇌관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근데 그거 자꾸 뭐 언론에서 기자들도 질문하고 뭐 언론에서 패널들끼리 이거 갖고 토론하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킬링 타임용 Q&A 같아요. 아 그런가요? 거기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겠다고 당대표도 얘기하고 우리 의원 쪽에 의결도 했고 혁신이라고 만들어서 뭐 다른 건 떠나서 그거 제일 먼저 했고 온 당이 거기에도 국민들을 약속해놓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안 하면 예. 전 민주당 존립이 흔들 거라고 봐야죠. 아 존립이 흔들린다. 그건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일부에 이른바 뭐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좀 반면 같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있다. 길입니다. 죽이고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결시킨다, 퇴장한다. 그건 완전히 이재명 정치 생명을 완전히 뭐 망가뜨리는 길이지. 그게 어떻게 친명의 길입니까?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 길이에요? 딱히 이재명 대표하고 상의하고 하는 얘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그걸 원하거나 내심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지도자로서 그건 완전한 결격인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그걸 꺼낼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뭘 이걸 뭐 부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니 많이 하는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진짜 그건 민심과 너무 동떨어지 민심하고 싸우는 길이죠. 그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것도 정정당당한 건 아닌데 넘어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원한다는 뭐 증거도 없으니까 아. 제가 뭐라고 뭐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저는 뭐 저 같았으면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얘기냐. 나는 그런 정치 안 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 또 궁금한 건 워크숍에서 물론 혁신위에 혁신하는 중앙위 의결 사항이니까 국회의원들 만의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혁신이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거의 안 없었어요.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혁신위는 그냥 끝난 겁니다. 혁신위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중앙위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의원총회의 의견들을 묻는 건데
이미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예. 26명이 발언했는데 한 명 명확한 반대, 한 명은 좀 뭐 모르겠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압도적인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물론 앞에 나가서 발언한 의원들만 의견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적어도 그 정도의 의원들의 의견 지형이면 나머지 의원들은 좀 관망. 이건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갖고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들의 얘기는 더 이상 뭐 확인해 보거나 들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무리해가지고 예. 이걸 또 중앙위에 올린다. 그럼 중앙위에서 또 한번 큰 이제 또 파장이 분란이 있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이번 저 그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워크숍에서 뭐 7대 입법까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의무화법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게 과연 입법 사안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그건 사실 행정권을 입법 사안이 갈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예. 윤석열 정부가 예. 행정권을 가지고 그거를 틀어 막으니까 아하. 입법적 대응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아하. 아니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왜 못하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이재명 아니, 대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중앙정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조금 하겠다. 또는 뭐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 안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예. 못하게 해요, 아예. 아. 난 이거 독재예요, 독재 이거는. 아하. 아니 중앙정부만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정부입니까? 근데 이제 아니, 이 지방정부가 하겠다는 거를. 정책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간판 정책으로 추진된 거여서 이제 현 정부가 좀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이라고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정부가 어떻게 민주적인 정부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건, 우리 민생을 위한 거면 누가 내놓은 거라도 해야죠.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이미 예전에 등소평이 흑묘백묘라고 그래서 아니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뭐가 중요하냐? 잡으면 되지. 우리 인민들을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민생에 도움 되는지 그걸 갖고 싸워야지. 이거 이재명 표니까 안 된다. 윤석열 표만 해라. 사실 이거는 완전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지금 당내 상황도 좀 굉장히 아까 계속 지도부가 누르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이상민 의원님은 분당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현재까지? 이제 그런 얘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하, 봐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심정을 뭐 심정.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꽤 많다고 보는데 당내. 저는 요새 정치를 보고 아.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아. 내가 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음. 제가 어저께 우리 후계 농업인 대회가 있었어요. 충남 후계 농업인 대회. 제가 이제 환영사를 한다고 우리 농민들 이렇게 해서 단결해서 잘 합시다 했더니 예. 핵석에 있는 분이 계속 뭐 항의를 하고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분이 뭐 나랑 무슨 말씀하시나? 뭐 불만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해야 되니까 아하. 제가 연설 마치고 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제 연설을 하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갔어요. 아, 무슨 말씀 예. 하시는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 뭐 농업이 어떻고 농민이 어떻고 하는데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자격이 있냐. 아하. 농민들 진짜 완전 벼랑 끝에 나 있는데 아. 진짜 쌈박질만 하고 윤석열 정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민주당도 정말 이건 대안이 내가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믿고 이재명은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뭘 무슨 뭐 희망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랑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어요, 따로. 아. 그런데 예. 저는 이 심정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심정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에 이런 정치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한두 번 들 때가 아닌데 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음.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해야지. 당신도 그만두면 어떻게 해? 하고 조금 저한테 약간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예.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아하. 이 정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윤석열도 믿고 이재명도 못 믿겠다. 이게 이제 민심인 것 같다 말씀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역사 논쟁이 뜨겁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 있는 이제 영웅들 흉상이 지금 갑자기 논쟁이 돼가지고 지금 또 막 이념 논쟁화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질린다. 예. 네. 그거요. 국민들이 지금 뭐 육사 동창회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관심 있을까요, 진짜? 사실은 말씀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이거 완전한 예. 색깔론은 아닙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를 사회주의 레지스탕스하고 자유주의 레지스탕스 구별해서 기리고 뭐 거기서 뭐 인정하고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2차 대전 참전용사인데 예. 공산주의 빨갱이 참전용사하고 자유주의 참전용사를 따로 기리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차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2차 대전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독립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부가 희든 검어든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이 어떻든 기독교든 뭐 천도교든 뭐 이슬람교든 독립전쟁에 참석한 모든 독립운동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기리고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지금 19세기 20세기에 완전한 사회적 글로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이런 게 호응을 얻는 거죠? 누가 호응을 합니까 이거를?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예. 콜로세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아하. 이거 뭐 빨갱이 잡자 이러고 유튜브에서 뭐 그렇게 유튜브에 지금 이게 뭐 이런 이제 극우 콜로세움이 있는 거고 이쪽에 무슨 뭐 그 뭐야 극좌 콜로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콜로세움 안에서 같은 목소리 떠들어 봐야 어허. 딴 목소리 안 들리는 거죠. 유튜브- 로마 시내에 나가면 전혀 안 통하는 얘기들이에요. 정상적인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독립전쟁을 했고 이분이 우리 독립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 공산당을 했다는 거는 왜 공산당 했겠습니까? 우리 독립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공산당이 적극적이니까 우리 독립에 도움이 되니까 한 거죠. 공산당이 좋고 뭐 공산당이 뭐 이념이 좋고 이런 거는 부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여기에 가담하면 우리 독립에 도움이 될 거다. 그때 공산주의 한 사람들은 난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 북한에 가고 북한에서 뭐 북한 정치를 어떻게 하고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독립운동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 분들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을 쐈다. 그 사람 테러범으로 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안중근 테러범으로 이봉창 폭탄 테러범으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테러리스트를 단죄하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유튜브 말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오늘 흉상 이전 얘기를 했고 박민식 장관은 오늘 이게 왜 색깔론이냐,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이냐, 뭐 정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 정말 중요하다. 이게 뭐 색깔 철진한 뭐 이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위해서 이념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부 정책 기조 안에 이념적 내용이 좀 뿌리 박힌 상황이 아닌가. 완전히 뉴라이트. 근데 이게 뉴라이트보다 더 심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엑스트라 뉴라이트입니다. 엑스트라 드라이트.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예. 그래도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좀 한계가 있겠지. 근데 뉴라이트가 너무 이념적이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뉴라이트보다 훨씬 심합니다. 완전 엑스트라 뉴라이트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뉴라이트 하려고 문재인 정부한테 정권 교체하자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다 환불해달라고 할 겁니다. 다 리콜 들어갈 거야 아마.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이런 식으로 거의 독재정을 계속한다면 예. 아니 이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념이에요? 아니 그게 국가 이념입니까? 우리 헌법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결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에요. 예. 그걸 이념이다. 그러면 맞죠.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편협한 이념을 이걸 국가의 이념이고 이걸 국가의 방향이다. 완전한 직무이고 월권이고 교만 아닙니까? 반헌법적입니다.
반헌법적인 게 헌법으로부터 완전한 탈선이죠. 네, 헌법부터 탈선. 뉴라이트 이념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역사 수정주의거든요. 그건 완전 헌법 정신에 반대되는 거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1948년에 그 단독 정부 수립한 그걸 국가 건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중근 의사를 독립운동을 했으나 총 쏘고 테러하는 건 나쁜 거니까 이 사람 빼자. 윤봉길 의사 이 사람 독립운동 했으나 폭탄 던지는 거 이거 폭력한 거 아니냐. 테러리스트니까 빼자. 이 얘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이게 반공이거든요. 반공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의 만주군이 토벌을 한 게 누구였냐. 이른바 공산 비적을 토벌했거든요. 우리 독립군들. 그걸 공비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바로 국군의 전통성이 어디냐면 일본 간도 특성돼 있는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백선엽 동상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익 내에서도 홍준표라든지 김태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황당해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도 저 비주주의에 있던 뉴라이트를 이게 대통령실을 점령하고 이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의 정신을 점령해가지고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울트라 뉴라이트. 엑스트라가 아니라 울트라 뉴라이트였군요. 예. 자, 이 얘기는 이따 또 브리핑에서 짚을 것 같아서요. 자, 민주당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 오늘 국회 윤리소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제 표결에서 키를 추고 있던 게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부결됐다. 그러니까 3대 3이어서 이제 부결됐는데 이 불출마 선언 영향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걱정이죠. 아, 걱정이십니까? 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지금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예.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가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액수보다 자산. 훨씬 크고 아. 하루에 거래한 액수도 약간 상상보다 훨씬 많고. 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이제 사실상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 본회의에서 부결된다. 왜냐하면 200명 요건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3분의 2가. 네, 200명이 가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부결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책임을 지면 돼요. 아하. 근데 이건 우리가 소위하고 이 윤리 윤리특위에서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아하. 이게 나는 상식적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아.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거를 제명을 먼저 발의할 수는 없어도 자문위에서 검토한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윤리특위 얘기하면 맨날 하던 얘기가 이 외부의 자문위에서 결정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우리 특권 내려놓기에 거의 1, 2번을 다투던 사안이었어요. 출발점이었죠. 예.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우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자문위 결정을 우리는 존중하자. 그리고 이 자문위 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헌법과 우리 법률에 따라서 200명이 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위해서. 없어요.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때 그 이제 정치 그 공작에 의해서 제명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은. 근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동정론도 있을 거고 예. 뭐 판단도 달리할 거고 되게 복잡하겠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부결시킨 김남국 것이다. 방탄할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난 이게 아. 야 정말 겁이 없구나. 난 이건 아. 이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잘라내지를 못하죠? 그 횟수나 규모가 기존에 언론에 밝혀진 것보다 더 액수가 크다라고 하여간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그래요. 하여간 뭐 어허. 자세한 거는 뭐 윤리특위에서 알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동정론도 이해는 합니다. 예. 아 그래도 불출마까지 한다 그랬는데 야 우리가 가결 시켜서 제명하는 거는 심하지 않냐. 또 뭐 지금까지 김영삼 말고는 제명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 손으로 그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다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나서서 그런 결정을 우리 당 전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의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회의에서 그냥 의원들한테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라. 아하. 그래서 그 표결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 맡겨야 됩니다. 윤리소위에서 부결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명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전 당 없다는 말.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전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애초에 아하. 그 전에 그 저기 당 지도부에 예.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 자체부터도 음. 사실 다 기획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김남국 의원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치력이라 보는데 음. 저는 이게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지 이게 정치력이 아닙니다. 이런 게.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민심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기에 맞서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거기가 수백억 수십억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부결했지 할까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내로남불 때문에 예.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 이 얘기를 왜 또 들어야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정치력입니까? 예. 의원님이 또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